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다저스 탈출, 마에다 노예 계약 해방. 드디어 다저스 떠난 마에다, 꼼수 계약에서 해방될까? 염가 계약 마에다, 결국 다저스 떠난다. 마에다, 다저스 떠난 게 정답? 마에다가 미네소타로 떠난 이후에 올라온 기사들 제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마에다가 다저스 시절 정말 염가 계약으로 활약을 펼쳤고 이제 미네소타로 갔으니까 해방됐다는 논조로 쓰여졌는데요. 그만큼 마에다는 국내 야구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일본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동료로서 서글서글한 인상에 팀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높게 평가받았었죠. 특히나 낮은 몸값을 감수하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에다는 다저스 시절 노예 계약에 희생된 선수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에다가 지난 4년간 수령한 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에다의 계약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에다는 2016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포스팅 피 2천만 달러, 보장 계약금 8년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보장 연봉만 따졌을 때는 8년간 평균 325만 5천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노예 계약처럼 보입니다. 마에다가 이렇게 보장 금액이 낮고 인센티브가 덕지덕지 붙은 계약을 맺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계약 직전 팔꿈치 상태와 부인의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니칸 스포츠에 따르면 마에다의 부인은 마에다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뒀을 때부터 자녀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위해서 서부 지역 구단, 그 중에서도 LA에서 살기를 강하게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가 미국 쪽에도 미리 알려지면서 마에다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장계약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마에다가 지난 4년간 실제로 수령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마에다는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포함됐을 때 우선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발 경기 수에 따라서 최대 6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고요. 이닝 옵션으로는 최대 3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드된 해에는 100만 달러를 더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에다가 지난 4년 동안 받은 돈은 옆에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에다는 지난 2016년 1037만 5천 달러를 시작으로 2017년에 737만 5천 달러, 2018년에는 612만 5천 달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트레이드 옵션을 포함해 952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간 3,340만 달러, 연평균으로는 835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마에다가 실제로 기록한 성적은 연봉보다 조금 못하거나 연봉보다 조금 낮거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에다는 지난 4년간 47승 35패, 589이닝, 평균 자책점은 3.87, WAR은 5.2승을 기록했습니다. 그조차도 실은 첫 시즌에 WAR 2.9승을 거둔 후 나머지 3시즌 동안에는 평균 1승에도 미치지 못했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WAR 1당 비용은 약 800만 달러입니다. 이를 마에다의 WAR에 대입했을 때 마에다는 4년간 4,160만 달러 만큼을 활약을 한 건데요. 이건 4년간 마에다의 실수령액인 3,340만 달러보다 약 800만 달러밖에 많지 않은 수치죠. 그런데 다저스의 입장에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가 마에다의 포스팅 피로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건데요. 이걸 더하면 지난 4년간 다저스가 마에다에게 투자한 금액은 5,3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저스가 약 1200만 달러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물론 WAR 1승당 가치는 연봉 조정 기간 및 FA 선수들의 연봉 합계를 그들의 WAR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활약을 어림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실제 가치랑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WAR 1승인 선수한테 메이저리그 구단은 절대 800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저 연봉을 지급하거나 많아야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겠죠. 반면에 트라우처럼 WR을 10승 거둔다고 해서 8천만 달러를 받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년간 0점대 WR을 기록한 마에다는 그냥 냉정하게 주판화를 굴리자면 해당 시즌에 최저 연봉 수준의 활약밖에 펼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즌에는 오히려 다저스가 마에다에게 장기 계약을 줬기 때문에
때문에 유망주로 올려서 쓸 수 있는데도 그냥 마에다를 써줬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류현진의 계약과 마에다의 계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현진은 첫 번째 계약 기간인 2018년까지 6년간 3,607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601만 3천 달러인데요. 류현진은 6년 동안 WAR은 8.5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WAR 1당 금액인 800만 달러를 대입하면 류현진은 6년간 6,800만 달러만큼의 활약을 펼쳤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돈에 비해서 류현진은 3,200만 달러씩이나 더 활약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포스팅 피인 약 2,574만 달러를 빼더라도 619만 달러가 남습니다. 게다가 류현진은 2019 시즌에 퀄리파잉 오퍼 금액인 1,790만 달러를 받고 WAR 5.1승을 거뒀잖아요. 여기에 WAR 1승당 가치를 대입하면 류현진은 1,790만 달러를 받고 4,080만 달러어치 활약을 했다는 거죠. 이걸 포함해서 류현진의 다저스에서의 7년을 계산하면 받은 돈은 7년간 5,397만 달러, 포스팅 피를 포함해도 7,971만 달러인데 류현진이 실제로 펼치는 활약은 1억 800만 달러어치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약 3천만 달러나 더 활약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투자한 금액 대비 약 1200만 달러만큼 덜 활약한 마에다랑 비교하면 진정한 노예 계약은 마에다가 아니라 류현진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다시 마에다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디까지나 WAR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란 점입니다. 다저스에서 지난 4년간 마에다는 팀에서 꽤 유용하게 쓰였죠. 선발 투수 부상이 많았던 시즌 초반에는 선발 투수로 활약하다가 후반기 들어서 주전 선발 투수들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불펜으로 이동해서 꽤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으니까요. 이걸 야수로 치면 내야와 외야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해주면서 마에다는 팀에 공헌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는 마에다가 받은 돈에 비해서 못했다는 거는 다소 가혹한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마에다는 참 정이 가는 선수고요. 미네소타에 가서도 정말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제 말은 마에다가 노예 계약으로 불릴 만큼 다저스를 탈출했다고 할 만큼 연봉 대비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마에다를 영입한 이유도 선발 붙박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저스에서의 비슷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 미네소타에서도 풀타임 선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마에다 합류 전까지 2020 시즌 미네소타의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오스, 오도리지, 베일리, 피네다와 리치힐이죠. 그런데 피네다는 이뇨제 사용으로 6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아서 거의 6월까지 출전하지 못하고요. 리치힐도 수술 때문에 빨라야 6월 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일리는 개막전 기준으로는 베리오스랑 오도리지, 베일리에 이어서 4선발로 출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피네다의 출전 정지가 끝나고 리치힐이 부상해서 돌아오는 6월 이후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5선발로 예상이 되는 랜디 도브냐기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12승 4패 평균자책점 2.07을 기록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28.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와도 마에다는 경쟁을 펼치게 될 겁니다. 사실 마에다를 영입한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후반기에 마에다보다 슬링이 높은 피네다와 리치힐이 복귀하면 마에다는 불펜으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마에다를 영입한 이유는 마에다가 이런 역할, 즉 초반에는 부상인 주전 선발 대신에 로테이션을 채우다가 포스트 시즌을 앞둔 시점에선 불펜으로 이동해서 필승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데 최적화된 선수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딱 다저스에서 하던 역할을 바라고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던가 다저스 탈출이란 표현은 사실 이번 트레이드에선 전혀 적합하지 않죠. 물론 미네소타에 가면 마에다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저스는 마에다를 영입할 때 포스팅 피로 2천만 달러를 지불한 다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이미 다저스가 지불했기 때문에 마에다를 영입할 때 포스팅 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에서는 아니어도 미네소타에서는 마에다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가성비는 다저스보다 훨씬 마켓이 작은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부상 위험성이 높고 불펜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평균 100마일을 던지는 그레트로를 넘기면서까지 마에다를 영입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다저스에서보다 미네소타에서 마에다는 어쨌든 더 대접을 받을 수 있겠고요. 앞서 말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만큼 마에다가 미네소타에선 다저스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멋진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인이 워낙 LA를 선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날진 잘 모르겠지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